태평양 전쟁 개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1942년 8월, 미국은 일본의 태평양 방어선이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작전에 시동을 거는데요. 넓은 바다인 태평양에서의 전쟁은 유럽, 특히 독소전 같은 곳과는 무대가 매우 달라서 항공모함에서 항공 전력을 적재적소에 투입을 시켜주는 것이 필수였고, 미국과 일본 모두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미국 항공모함들을 격파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이고, 한 번에 끝내려고 몰려갔다가 미드웨이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거덜나기도 한 것입니다. 1942년 8월에도 미 항모들을 잡기 위해 일본 항모들이 이번엔 과달카날로 오게 됩니다. 이에 대항하는 1942년 8월 당시에 미 항모 전력을 알기 위해 미국이 만들었던 최초의 항모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22년에 취역한 기준 배수량 12,700톤급 미 해군의 첫 항공모함 랭리. 1942년 2월 자바섬 근처에서 일본군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이후 자침됩니다. 1927년에 취역한 미 해군의 두 번째 항공모함 36,000톤급 렉싱턴. 1942년 5월 산호해 해전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이후 자침됩니다. 렉싱턴급 항공모함으로 렉싱턴과 같은 1927년에 취역한 세로토가 과달카날 전투가 시작되던 당시 근해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1934년에 취역한 15,000톤급 항공모함 레인저. 속도가 30노트가 채 안 돼서 태평양에서 일본군을 상대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되어 2차 대전 때는 대서양에서 독일군만 상대하게 됩니다. 1937년에 취역한 25,500톤급 요크타운. 미드웨이에서 히류 항공대의 공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살아남는 듯이 보였으나 일본 잠수함의 어뢰를 맞고 결국 침몰되고 맙니다. 1938년에 취역한 완성 당시 기준 배수량 2만 톤이 약간 안 되는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는 미드웨이에서 활약하고 과달카날 작전에도 참가하게 됩니다. 이상 6척이 1930년대에 취역한 미군 항공모함들입니다. 1940년에 취역한 14,700톤급 항공모함 와스프. 이 항공모함은 유럽 전선에서 영국을 지원하면서 활약했었는데요. 1942년 5월과 6월 산호해 해전과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각각 한 척의 항모를 잃자 6월에 항모 전력을 보강해서 일본 해군을 상대하기 위해 태평양 전선으로 급히 차출됩니다. 진주만 기습 한 달 반 전인 1941년 10월에 취역한 2만 톤급 항공모함 호넷은 과달카날 작전 이전에 취역한 마지막 미군 항공모함으로서 둘리틀 공습 때 B-25 폭격기들을 일본 근해까지 실어 나른 항공모함이고, 미드웨이 해전에도 참가해서 호넷 소속 항공대가 일본 중순양함 미쿠마를 침몰시켰고, 과달카날 전역에도 이후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군이 과달카날 이전에 취역시켰던 항공모함은 총 8척이고, 호넷 취역 이후 1년이 넘은 1942년 12월에 에식스급 항모들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공업력의 한계를 보인 일본과의 격차를 벌리게 되지만, 이 항모들이 나오기 전, 즉 개전 이후 1년을 잘 버티는 것이 미 해군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외에도 미 해군은 이전 영상에도 등장한 핸더슨 필드에 갈 항공기를 실어 나른 호위 항공모함 롱아일랜드를 비롯해 몇 척의 호위 항공모함들이 있었는데요.
일본이 상선을 개조한 호위 항모를 두 척 가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항공기 수송이나 훈련 등의 임무만 맡고 실제 전투와는 거리가 멀어서 항공모함 전력이라고 부른다면 앞에 소개된 것들만을 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CB-1부터 CB-8까지 총 8척의 항공모함 중에서 랭리와 렉싱턴 그리고 요크타운이 일본과의 전투에서 격침되었고, 레인저는 유럽 전선에서 활약 중이었으나 와스프가 유럽에서 태평양으로 돌아와서 미국이 태평양 전선에서 작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세라토가, 엔터프라이즈, 와스프, 호넷의 총 4척이었고, 이 중에 과달카날 상륙을 지원한 항모는 호넷을 제외한 세라토가, 엔터프라이즈, 와스프, 그리고 동부 솔로몬 해전에 참가한 항모는 세라토가와 엔터프라이즈였습니다. 1942년 8월 20일 쇼카쿠, 즈이카쿠, 류조의 항모 기동부대는 트루크섬 북방에서 남진하고 있었으며, 연합함대 수상함 부대 후발대는 좀 더 떨어진 사이판 북쪽에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과달카날에서는 이미 상륙한 이츠키지대 선발대 916명이 미군이 점거한 비행장을 향해 서진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이츠키지대 후발대 약 1,400여 명이 선발대와 같은 날에 출발했지만, 선발대는 속도가 빠른 구축함을 타고 오고 후발대는 수송선을 타고 오고 있어서 후발대는 훨씬 늦게 과달카날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후발대는 8월 20일에 과달카날을 향해 계속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정찰기가 과달카날 동남해상에서 호위 항모 롱아일랜드와 다른 항모 한 척을 목격한 8월 20일 오전, 이츠키지대의 후발대는 솔로몬 제도의 초이스해섬 북방에서 과달카날로 가던 중이었는데요. 미 항모에서 발진한 항공기에 이츠키 후발대가 공격당할 것을 염려한 일본군 지휘부는 이츠키 후발대에 긴급 퇴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보섬 해전에 미카와 중장이 지휘하는 제8함대에서는 남서쪽으로 퇴각을, 제8함대의 상급 부대인 남동 방면 부대에서는 북쪽으로의 퇴각을 각각 명령해서 이츠키지대 후발대를 수송하던 다나카 라이조 소장은 고민 끝에 부득이하게 중간 지점인 북서쪽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남진하던 항모부대 등에도 트루크 기지에 들르지 말고 남쪽 해상으로 진출해 미국 항모부대를 포착, 경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일본 해군의 주 목표는 그 무엇보다 미국 항공모함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날인 8월 20일 또 다른 보고가 일본군 지휘부에 접수됩니다. 8월 20일이 바로 핸더슨 필드에 미군 항공기들이 착륙해 캡터스 항공대가 출범한 날인데요. 이 정보가 또 다른 일본군 초계기를 통해 일본군 지휘부에도 입수된 것입니다. 이제 과달카날이 불침 항모가 되고 미군 항공대가 넓은 지역을 커버하게 되어서 남하하는 일본 함대와 라바울 근거 일본군은 이 비행장도 빨리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일본군 작전 명령에 따르면 8월 22일 오전 6시까지 북위 3도 50분, 동경 157도 30분 지역까지 항모 부대가 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츠키 선발대의 미 해병대 기지 공격 소식을 들은 미 해군도 항모 부대를 과달카날 쪽으로 전진시켜 또 있을지 모르는 상륙에 대비하려 합니다. 이제 미군 항모와 일본군 항모가 과달카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가가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찰기가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자 일본 측도 미군 항공모함에서 이야만 항공기에 의해 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
양측은 상대편 항모를 먼저 찾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8월 22일에는 두 척의 미군 수송선이 과달카날의 미 해병대에 물자를 보급했습니다. 이 물자들은 미 해병대가 상륙했던 8월 7일에 내려놓고 갔어야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동부 솔로몬 해전에는 공식적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이 수송선들을 호위하기 위해 따라온 구축함들 중 한 척이 바로 사보섬 해전에서 경계를 맡았다가 옆으로 지나가는 일본 함대를 다 놓친 구축함 블루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다시 등장한 구축함 블루의 이야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